꽤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나 잘생긴 얼굴과 화려한 언변으로 사치, 도박, 술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잭 바이런. 후작 부인과 불륜을 저지르다 전국에 소문난 1편을 지나 스코틀랜드 왕가 후손과 결혼해 성까지 팔아치우며 사치를 벌인 2편을 지나 드디어 그의 최후를 알아보는 3편이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빚잔치를 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치와 향락을 멈추지 않았던 망나니 잭 바이런. 그의 최후는 과연 그의 삶처럼 화려하고 반짝였을까요? 일단 누구나 고개가 돌아갈 만큼 요란하고 뻔뻔하긴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만난 잭의 아주 화려했던 과거 때문에 이제 잭은 정말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물론 돈이 없다는 그런 사소한 이유로 사치를 포기할 수는 없었던 잭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면서도 아주 화려한 마차와 거기에 필요한 말 2마리와 데리고 다닐 하운드까지 구매했습니다. 그런 사이 아내인 캐서린은 머물고 있던 가게 2층의 월세집에서 곧 나가야 했기에 남편이 좀 저렴한 지역에 작은 집이라도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당연히 잭은 집을 구해오지 않았습니다. 캐서린이 겨우겨우 집을 구해 이사하고 나자 잭은 캐서린과 갓난아기인 아들이 사는 집에 기어들어가 한동안 지내기도 했습니다. 돈 나올 구석 없나 싶었겠지만 혼자 아기를 키우는 중인 캐서린은 먹고 죽을 돈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선천적으로 발에 장애가 있다 보니 아들이 걷지 못하게 될까봐 겨우 돈을 모아 특별 제작된 신발을 주문하고 다른 귀족 가문 아이들처럼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 값이 나가는 옷감을 주문해 옷을 지어 입히고는 했습니다. 참고로 훗날 유명한 시인이 되는 아들 조지 바이런은 엄마가 한 푼 두 푼 아껴서 만든 그 옷을 더럽혀서 돌아왔고 보모가 혼을 내자 보모를 노려보면서 옷을 위아래로 찢어버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고작 2살이었는데 말이죠. 육아 난이도 극상이었군요. 정말 사이좋은 부부도 육아 중엔 많이들 싸우는 법이라는데 안 그래도 불안불안한 부부관계는 아이를 키우며 더 큰 갈등으로 치달았습니다. 2사람은 끊임없이 싸워댔고 결국 잭만 근처 다른 집으로 이사 나가 버렸죠. 남편으로도 아빠로도 아무짝에 쓸모없단 소리에 열받은 잭이 앞으로는 자기가 애를 보겠다고 큰 소리치고 데려간 적도 있었지만 바로 다음날 아침 일찍 아이를 돌려보낸 걸 보면 육아에도 딱히 소질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양심은 없고 자존심만 많았던 잭은 캐서린을 어르고 달래고 윽박질러 300파운드를 또 받아냈습니다. 이번에는 캐서린의 할머니가 사망할 경우 받게 될 유산을 담보로 이자율 15%의 대출받은 돈이었죠. 캐서린이 1년에 쓰는 돈은 가이트성을 팔아 매년 받는 150파운드가 전부였음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에 어마어마한 이자율이었습니다. 그렇게 1790년 9월 캐서린을 그야말로 골수까지 뽑아챙긴 잭은 자기 조카인 윌리엄 존이 죽었고 자신이 그 상속인이 되었다는 캐서린도 안 믿고 시청자 여러분도 안 믿고 그 누구도 안 믿는 거짓말을 반복하며 아내와 아들이 사는 집을 떠나 죽을 때까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조카는 멀쩡히 살아있었죠. 그 뒤로 잭은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쳐 프랑스에 사는 자기 큰 누나 프란시스, 페니 레이를 찾아갔습니다. 페니의 남편은 해외에서 근무 중이었기에 페니는 동생과 함께 향락에 젖어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집에 근처 극장의 배우나 매춘하는 이들을 불러 파티를 벌였죠. 페니와 잭은 서로 지난밤 누구와 몇 명과 뭘 했는지 의스대며 아주 자세히 자랑했고 더 자극적인 걸 찾다가 결국 둘이 눈이 맞았고 남매가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잭이 프랑스에 도착한 지 2달이 되었을 때 남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잭은 빚 때문에 영국에 가는 순간 감옥행이였으므로 페니만 영국으로 돌아가 2사람 몫의 유산을 얻어내려고 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잭은 페니가 혹시 다른 남자와 연애하게 될까 전전긍긍하며 누나에게 편지를 잔뜩 보냈습니다. 누나, 언제 돌아올 거야? 돈이 부족해.부터 내가 누나의 옛날 연인들하고도 만나봤는데 누나만한 여자가 없어 하는 나름 절절한 구애까지 꽉꽉 채운 편지들이었죠. 누나처럼 예쁜 여자는 세상에 없다고 선언할 수 있어.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봤지만 말이야. 내가 아주 놀라운 일을 할 때면 항상 누나를 생각해. 마리그니 양과도 이틀 연속으로 밤을 보내봤지만 내가 만난 이 중 최악이야. 게다가 난 지금 돈이 없는데 이 여잔 돈을 바라니 엉망진창인 상태지. 같은 내용들이었죠. 페니와 잭의 사적인 삶에 대해선 더 노골적인 내용도 많지만 유튜브가 절 날려버릴지도 모르니 이쯤에서 그만할게요. 아무튼 이런 편지를 받고도 누나는 돌아오지 않았고 이제 동네 상인들은 잭에게 신용으로 물건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잭은 누나 집에 있는 물건을 하나씩 팔아야만 했죠.
은식기도 팔고 가구도 팔고 고용인도 내보내고 집은 점점 텅 비어갔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거라곤 잭과 아주 지독하게 싸워대고 잭한테 돈은 못 받지만 잭과 같이 술은 잘 마시는 하녀 조세핀 뿐이었습니다. 잭은 조세핀에게도 아주 못되게 굴어 크리스마스 날 조세핀이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술 취한 조세핀을 계단에서 걷어차버리기도 했습니다. 인성 무슨 일이죠? 뭐든 가볍고 우습게 생각했던 여태 안 죽은 게 용하다 싶은 잭의 성격을 볼 수 있는 또 다른 일화로는 잭이 프랑스에서 지내고 있던 이 시기는 무려 프랑스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분위기는 흉흉했고 사람들은 예민했죠. 하지만 잭은 아주 즐거웠습니다. 남들은 왕을 끌어내리네 마네 하는 동안 잭은 술 취한 유부녀가 자기한테 좋아한다고 고백했다거나 어떤 남자가 아주 크게 방귀를 뀌었다는 등의 얘기나 편지에 적고는 했죠. 그러다가 얼큰하게 술에도 취하고 혁명을 외치는 진지한 사람들이 아주 웃기고 재밌어 보이면 대뜸 국왕 만세, 국가 만세라고 소리 지르기도 했습니다. 왕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국왕 만세와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국가 만세를 동시에 외치면서 양측을 모두 자극하려는 시도였고 실제로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 한 번만 그런 것도 아니었기에 잭을 만나기만 하면 곤죽으로 만들어주겠다며 벼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협도 잭에겐 따분한 일일 뿐이었고 잭은 지루해 죽겠다는 소리만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살던 잭이 드디어 더는 돈을 빌려줄 사람도 없고 누나 집에 있는 숟가락 하나까지 다 갖다 팔아 돈 나올 구석이 없어지기 시작한 1790년 12월 29일 잭은 누나에게 자기가 3일 연속으로 피를 토했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별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누나가 내 상속인이 되어줘 라는 잭의 눈물 젖은 편지에 누나인 페니는 응 아니야 너나 가져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잭이 남겨줄 건 빚밖에 없었으니 받을 이유가 없었죠. 몸이 점점 나빠지는 와중에도 잭은 언론이 잘생겼다고 찬양하는 자기의 미모를 남기려 초상화를 계약하고 검술 과외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이 캐서린은 남편이 남기고 간 빚에 허덕이며 남편에게 편지를 보내 페니에게 40 아니 30파운드라도 빌려달라고 하라고 빌었습니다. 잭은 누나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더 돈 해달라고 할 수는 없다 라며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볼 테니 기다려 라고 답했죠. 그런 다른 사람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았고 캐서린은 페니에게 남편이 저 지경이 된 건 누나 탓도 있지 않냐며 도와달라 하였지만 페니는 캐서린의 편지를 싹 무시하였습니다. 그저 잭에게 네 아내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편지했더라 라는 얘기만 전달할 뿐이었죠. 2월 4일 뻔뻔스럽게도 잭은 캐서린은 나한텐 돈도 안 주는데 그 많은 돈을 다 어디에 쓰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라며 답장했고요. 2월 19일이 되자 잭은 누나에게 제발 돈 좀 달라고 돈 내야 할 곳이 있다고 짜증내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피를 토한 뒤로 3개월이 지난 상태인 잭은 누가 봐도 거리에서 피해 다닐 주정뱅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3월 30일에는 누나에게 잭킷 한 개만이라도 보내달라고 빌었죠. 잭이 빚을 하도 안 갚으니 재산 압류하러 온 집행관들은 거의 텅 비어있는 집을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잭의 침대까지 실어가던 이들은 포크조차 없는 잭의 상황에 혀를 차며 포크와 나이프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잭에겐 구멍나서 아무도 안 갖고 싶어하는 양말 3켤레와 신발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의 신발 1켤레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지경이 되자 페니는 이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잭이 페니의 이름으로 프랑스에서 불려놓은 빚이 너무 많아서 페니는 항구에 도착하는 순간 갖고 있는 짐까지 뺏길 지경이었으니까요. 더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던 잭은 폐병으로 점점 죽어갔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자 누나가 보고 싶다 하고 자식들을 그리워하기도 했지만 아내에 대해선 멀리서 보면 사랑스럽지만 성자도 그 여자와 2달은 살지 못할 거야. 나니까 같이 살았지 라고 폄하했습니다. 6월에 누나에게 날 용서해줘. 누나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 유일한 사람이었어 라고 편지를 보냈던 그는 7월 21일에는 유언장을 작성하며 누나에게 500파운드를 남겼습니다. 500파운드가 어디서 나서? 싶으실 텐데 실제로 갖고 있는 돈은 아니었고 어머니가 자기 앞으로 남겼을 거라고 믿고 있는 유산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잭을 포기한 지 오래였기에 실제로는 없는 돈이었죠. 아무튼 누나한테 500파운드를 남긴 잭은 아내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았고 자기의 3살 먹은 어린 아들 조지 고든 바이런에게는 장례식 비용 및 그의 모든 빚을 갚을 의무를 남겼습니다. 태어나서 3살이 될 때까지 얼굴도 몇 번 본 적 없는 아버지가 남기기에 참 잔인한 유산이 아닐 수 없죠. 얼마 지나지 않아 잭 바이런은 1791년 8월 2일 36세의 나이로 아주 정신없는 삶을 끝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캐서린은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다가 페니가 보내준 편지를 받고서야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사망 소식을 들은 캐서린의 비명소리와 나의 소중한 조니라고 울부짖는 비통한 울음소리가 온 동네에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고 해요. 잭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고 그 많은 재산을 날리고 인생이 뒤집혔는데도 끝까지 그토록 사랑할 수 있었다니 정말 여러모로 대단하죠. 당시 그 누구도 캐서린이 이렇게 슬퍼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페니조차도 캐서린에게 이 소식에 애통해하진 않겠지만 이라며 사망 소식을 알렸을 정도였죠. 캐서린은 이에 제게 너무하시군요. 우린 적어도 저는 원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따로 살았을 뿐이었고 그 역시 같은 마음이었다고 믿고 싶어요. 그의 별것 아닌 기벽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를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어요. 라고 답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잭이 했던 말을 생각해보면 캐서린의 사랑은 오래도록 짝사랑이었던 듯하죠. 36년의 삶을 남의 피와 땀과 눈물로 화려하게 즐기고 떠난 잭 바이런. 그가 떠난 후 캐서린은 하나뿐인 아들이 자기 아빠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딱히 성공하지 못한답니다. 하지만 바이런 경의 수많은 여자들과 그에 얽힌 이야기는 또 다른 시간에 할 또 다른 이야기네요. 이번 영상도 즐겁게 보셨나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